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국익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일본이 또 어떤 카드를 좀 내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건인데요. 28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여기 좀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개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본수타님? 네, 뭐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아마 우리나라 제외를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아직 높다. 네. 네. 이유는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G7 때 미국하고 일본 이제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심지어 일본이 선방했어요. 네. 일본이 현재 선방한 상태인데 일본이 선방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모종의 압박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요구를 좀 받아주긴 했으나 선방했고 네. 여기에 아베 특유의 뒤통수 후려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 좀 한국 좀 어떻게 좀 해줄래? 네. 해주면 안 되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모종의 압박을 해서 가능한 이제 요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우군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아마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각 품목별로 그래서 국산 관련주 절차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지수 하락에 맞춰서 관련주들을 좀 공략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게 밀린 종목들을 한번 좀 잘 보면 네. 좀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김태성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좀 향후 전개 과정이라든지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국산화 관련주들 또한 좀 애국 테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싸움도 미국과 중국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결국 이겁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 아직은 모두 단순 기대감을 오른 기업들이 네네. 많아요. 네. 뭐 부품도 그렇고 뭐 소재도 그렇고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오른 상황이다 보니 이제 만약에 여기서 2차 시세가 분출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산화가 되는 부품, 되는 업종부터 네네. 오히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럼 가장 지금 그 결과값에 근접한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IT 부품 소재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말들이 많죠. 네. 일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애국 테마라 분류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네. 애국 테마로 분류되는 부분은 사실 이 주가의 상승만큼 실적이 상승될 것은 아직은 확인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 기대치만큼 올라가기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데 일단 반도체 이 부품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과 테마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다른 많은 업종과 많은 부품들 중에서 저는 반도체 소재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관련주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반도체 소재 IT 관련주 이쪽을 좀 중요시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최근 좀 일본 이 소재 수출 규제 국산화 관련주들로 좀 최근에 수익을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네. 비장의 카드 같은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비자의 카드 같은 종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전체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왜냐면 28일이면은 언제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예, 수요일이죠. 얼마 안 저번 주 남았죠? 네. 예, 저 다시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할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요 부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일본이 공격할 대상이 실리콘 웨이퍼, 섀도우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리소그래피 2차 전지 전액 뭐 쭉 있는데 네.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이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어가지고 자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의 시네트 손코가 생산하고 있는데 SK 실트론이 대체하고 있고 대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 DMP, 일본 DMP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웨이브 일렉트로, APS 홀딩스, 필옵틱스 근데 이 세 종목이 주가가 별로 안 가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기준이 안 정해져서 네. 각자 다 달라요.
생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아직 정해주지 않았어요. 네. 정해주면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기업 호야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SNS텍이 하고 있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야가 담당하는 부분은 사실 EUV용이 큽니다. 네. SNS텍은 뭘 하고 있냐면 OLED도 반도체인데 네네. OLED하고 EUV용은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완전히 대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 밖에 메모리나 그다음에 일반 부분은 SNS텍이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SNS텍이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리소그래피인데 니콘에서 만들고 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니콘 전범 기업입니다. 절대 니콘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네. 강연 아닙니다. 본인 네. 양심으로 선택하세요. 니콘 우리나라 강제 이용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네. 근데 해외 대체 가능합니다. ASML, 네덜란드 ASML이 대체하고요. 2차 전에 파나스 이텍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이제 파우치가 문제인데 DMP 슈어덴코 하고 있는데 요즘에 율촌화학에서 만들고 있고 필맥스 비상장사입니다. 찾아도 안 나와요. 네. 필맥스 상장 안 돼 있으니까 비상장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여기 보시고, 탄소소금이 유명하죠. 네. 예, 제가 이 효성 첨단 소재로 지난주에 멋있게 한번 수익 네. 내줬고, 지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효성 첨단 소재 오늘 또 강했습니다. 네. 그다음 BEV 바인더 대체 못합니다. 이거 대체 못해서 여기 지금 큰 걱정이에요, 자동차 쪽에서는. 근데 NC 컨트롤러는 파누쿠에서, 일본 파누쿠에서 만드는데 해외 대체 가능합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파누쿠에서 안 팔면 네네. 지네가 파누쿠에 사서 우리나라에 팔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정밀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하고 나브테스코어에서 일본에서 만드는데 SPG가 요거 대체하는데 네. 가능성 한 중간 정도 현재 막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나머지 겐트리노보 그다음 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공작기계 부분. 네. 공작기계가 좀 오히려 좀 많다. 네네. 중소기업이. 네. 그래서 이쪽 대체가 좀 쉽지 않다. 제가 위에 쭉 얘기한 건 다 대기업들 위주로 세팅이 잘 돼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네. 공작기계 부분이 중소기업 좀 많고, 공작기계 기업을 좀 제가 파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공작기계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방위산업주가 요즘 강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장의 무기 하나, 네.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네.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화수소 대장주들 하면은 솔브레인, 또 뭐 있죠? 후성, 뭐 네. 이런 종목이 있죠. 네네. ENF 테크놀로지도 이미 불화수소를 하고 있다. 네. 모리타화학, 일본 모리타화학이 불화수소 특허가 있거든요. 네. 모리타화학이라 2010년부터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 합작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네. 열심히 하고 있다. ENF 테크놀로지. 근데 거의 안 올랐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이런 생각. 어. 네. 들어가도 크게 위험은 없겠다는 생각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SNS텍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를 좀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좀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MSCI EM 지수 변경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12.8%로 전기 대비 0.3% 축소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매도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태성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 자금이 이탈한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환율의 급등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한 번 정도는 하게끔 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환율이 급등한다면 저환율일 때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은 그만큼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니 제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라면 지금쯤 한 번 정도 매도를 하고 갈까라는 이 시점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까지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 자금의 이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네. 사실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뭐 매수를 했다면야 내일부터 당장 매도로 좀 대응이 되겠습니다만 꾸준히 매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뭐 MSCI에 대한 리밸런싱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뭐 지금보다 갑작스럽게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네. 이미 시장에는 그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얼마만큼 받아주고 방어를 해주느냐가 네. 지수의 조정의 폭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본스타님은 여기 좀 매도, 외국인 매도 가능성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김태형 대표님 의견에 100% 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MSCI가 도대체 뭐냐 이거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모건 스탠리 이미 망한 회사예요. 네. 망한 회사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건 스탠리 망했거든요. 네. 망해가지고 딴 데서 인수했어요. 인수해가지고 근데 MSCI가 원래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안 망하기 전에 네. 이제 전 세계 주식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 몇 %, 여기 몇 %, 여기 몇 % 기준으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벤치마크 지수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 만들었으니까 너네 한번 써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맨 먼저 해가지고 얘네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온 EM은 뭐냐? 이머징 마켓 줄임말이에요. 이머징 마켓. 네. DM Developed 마켓. 네. 발음이 영어 발음이 안 좋나요? Developed 이미 선진국 개발도상국.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뭐 선진국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게 원래 MSCI가 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월드 인덱스도 있고요. 저 기관에 있을 때 맨날 월드 인덱스 아침마다 맨날 보고 이거 비중 뭐 조절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아 인덱스, 별의별 인덱스가 다 있어요. 근데 특히 네. 여기에 EM 인덱스에서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벤치마크 지수하고 비중에 따라서 전 세계 패시브 펀드 자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펀드 들었다고 하면요. 자금 네. 절반은 패시브 펀드에다가 딱 맡겨놓고 지수 변경한 거 그대로 따라가요. 네. 펀드 매니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대충 돈 넣고 알아서 돌아가요. 그냥 약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 A주하고 사우디 주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게 이쪽 비중이 올라 우리나라 비중이 좀 빠졌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12.5%가 그쪽 기준 상단이거든요. 근데 이미 11%예요. 우리는 네. 그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작아져서 이미 많이 반영돼 있다. 예, 김태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스타님들의 이 지금 의견이 동일하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담이 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동원수산 1,650원 비중 30%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문자 상담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동원수산은 제가 또 지난주에 네네.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9,200원대 가격이었는데 지금 1,600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높은 가격에 좀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네.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좀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11,000원대 가격, 11,500원, 1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음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나아진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좀 중장기로 본다면 하반기 지금보다 더 나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수산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